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 권현진 연구위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기본 과제로 수행한 친환경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원가법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개요,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제도의 고찰, 친환경 건축 관련 시장 현황 및 실태, 친환경 건축물의 공사비 분석 및 가치 반영 검토, 그리고 요약 및 정책적 제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르는 명칭이며 법령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녹색 건축물의 개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법인 녹색성장법상에서의 녹색 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즉 녹색 건축물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법에서는 녹색 건축물을 이 세 가지 요소 외에 플러스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의 환경, 그리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도 있는데 이 개념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다든가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이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 항목과 제조달 원가에서의 영향은 어떻게 다른지 이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건물 표준 단가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항목으로는 유지관리와 실내 환경입니다. 그리고 부대 설비 보정 부분에서 영향이 있는 인증 항목으로는 실내 환경, 재료 및 지원,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나머지 요소들 중에서 토지 이용이라든가 수자원 등의 항목들은 사실상 건물에 관한 요소보다는 토지와 환경 영향 요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가법상에서의 항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연구의 목적을 보시면은 그동안 성행 연구들은 좀 기초적인 연구들이라든가 감정평가의 인식 재고 업계 참여, 그리고 가치 연계 기능성, 그리고 중요도를 결정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관련된 인증 기관 중에 하나인 에너지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각의 그 친환경 요인을 플러스 시켰을 때 공사비를 유형별로 검토해서 감정평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의 감정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한 후에 원가법에서 선행되어야 될 고려사항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사실상 친환경 관련 인증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연구들이 있는데 저는 인센티브 혜택이 아닌 규제 관점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가법은 비용을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혜택의 관점에서의 영향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규제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가 있고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였고 인증 항목과 인증 제도를 보았을 때 관련성이 높은 인증 제도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 부분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는 그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구 수집 자료나 그런 시점에 따라서 공사비 증가 범위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의 고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연구 과제에서 범위로 한정을 한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내 본 인증이 바로 실제 건물에 대한 인증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건축물 대장을 들어가 보면 친환경 인증 관련된 이러한 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 건축 인증, 이렇게 세 가지가 관련된 인증 제도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등급이라든가 유효기간을 건축물 대장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제가 이 건축물 대장을 분석해 본 결과
용도별로 보시면은 공동주택 부분이 가장 많았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 효율 인증이 의무화된 용도의 인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용도의 인증이 많았고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높은 등급을 다른 인증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인증 등급에서 반드시 같은 등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인증을 받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서 두 인증 간의 항목 간에서 연관성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관련 지침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연구 보고서 내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지침들을 하나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친환경 건축물을 감정평가할 경우에 친환경 기능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무 및 투자 위험 요소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고기능 설비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비인증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고기능 설비를 설치를 하는 케이스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시장 가치를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과하게 비용을 부여했다라고 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 방법은 전통적인 3방식을 기본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의점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공사비 검토 및 분석 부분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부분 안에서의 설비나 재료 부분에 있어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원 홈페이지 안에 표로 정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공단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샘플 규모라든가 총 공사비 단가라든가 에너지 항목비를 토대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축물 제조달 원가 자료집의 건물 표준 단가랑 부대 설비 포함 보정 단가를 종합해서 단가를 좀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가법상에서는 어떻게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직접비 형태로서 원가법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에너지 효율 관련 부대 설비에 대한 보정 단가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비 형태일 때는 친환경 인증제도 상세 항목이나 방법으로 보았을 때 모든 항목들이 다 가치 형성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반영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비인증 건물일지라도 인증 건물과 공사비나 비용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조달 원가로 반영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공사 내역 및 자재비는 단열재와 창호로 감안할 수 있습니다. 부대 설비 보정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할 때의 효용성이라든가 아니면 매매 거래 시점에서의 자본적 프리미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표로 정리를 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연수 부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건물의 용도나 구조별로 내용 연수랑 실제 건물의 부대 설비 내용 연수가 2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친환경 관련된 요소들을 가진 설비들은 고기능성 인 설비이기 때문에 설비의 감가가 다르게 진행되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면 굉장히 빠르게 진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능 점검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 부분입니다. 또 재인증을 받았는가라는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 건축 인증은 5년이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은 10년입니다. 그래서 해당 인증 기간이 지난 건축물의 경우 과연 친환경 관련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건물과 유효기간 안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재인증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고려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가치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가격 형성 요인과 실물상에서 필요한 요건이나 합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해외의 기준이나 지침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를 보면 평가서 안에 친환경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어떠한 과정이나 자료를 근거로 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설술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과 관련된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고 또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공사비 사례라든가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준다면 더 많은 실증 연구들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는 연구 실적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감정평가 기준과 지침 안에서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